자, 정부보조금 말 문제 나올 수 있는 걸 보면 정부보조금은 자본적금법 써요, 수익적금법 써요? 수익적금법 쓰지. 그래서 언제든지 정부보조금은 반드시 언제가 됐던 손익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정부보조금을 보면 정부보조금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수취하는 시점이 아니라 조건 준수 및 정부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들 때 인식하죠. 그렇죠? 거기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정부보조금 하면은 우리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만 나오는데,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두 가지가 있죠. 자산창업법이랑 이혼수익법이 있잖아요. 자산창업법은 뭡니까? 재무제표에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보겠다는 거고, 이혼수익법은 별도의 부채로 보겠다는 소리잖아요. 자산창업법이랑 이혼수익법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데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계정, 각 계정들은 다 다르다고 그랬죠.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데 각 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운을 내시고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요. 아, 피곤해. 120원에 취득했고요. 정부보조금을 20원 받았대. 잔존 가치가 0이래. 그럼 자산창업법을 쓰면 얘에서 얘 빼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보조금 자산창업법인데 회사가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써. 정액법과 연수합계법의 특징이 뭡니까? 얘들은 감가상각 기준이 되는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변동하지 않지. 그래서 자산창업법을 쓰고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쓰는 경우엔 취득 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도 하고 처분손익도 구하면 답이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빵 정액법이라면 실제로 자산창업법이라면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 20이고요. 장부금액도 고금액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지? 지금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어.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찾아보셔야죠,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연수익법일 땐 별도의 부채로 보기 때문에 요 금액의 내용에서 5년이면 감가상각비 얼마냐? 24죠? 24. 장부금액 얼마 나오고? 이거 계산해 볼까요? 96. 요거 감가상각비 24. 이거 얼마 나와요? 72. 이연수익법을 쓰면 자산의 장부금액은 요렇게 되고 감가상각비는 요 금액이 된다고 그랬죠. 이연수익법을 쓰는 얘는 별도의 부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채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얘기했어요.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쓰면 꼭 감가상각비와 상기하는 정부보조금이나 별도의 수익 기재하는 이연수익을 꼭 요공식으로 계산할 필요 없지. 요공식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이 유형자산의 상각률을 곱해주면 똑같이 상계되는 금액이 나온다고 했었죠. 정액법이랑 연수합계법이라면. 그럼 내용횟수가 5년이면 상계하는 금액은 그냥 4예요. 4. 이것도 제가 얘기했었잖아. 그쵸? 요렇게. 그럼 봐봐요. 만약에 문제에서 자산창업법일 때를 물어봐. 자산창업법일 때 장부금액 X 2년도의 장부금액 60. 자산창업법일 때 X 2년도의 감가상각비 20. 이연수익법일 때 자산의 장부금액 X 2년도에 72. 이연수익법일 때 별도의 부채의 X 2년 말 장부금액 12. 이연수익법일 때 감가상각비 24. 이연수익법일 때 별도의 보조금 수익 4. 그쵸? 그래서 그림 3개 그려서 이렇게 라인 3개 그려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뭐 이상한 사각형 그리고 막 그러면 답답할 뿐이죠. 여기까지 봤고요. 만약에 80원에 처분한대. 요 경우에 어떻게 돼? 자산창업법일 때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60원이기 때문에 60원짜리를 80원에 처분하는 꼴이라 처분손익 얼마? 20원 나온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이연수익법일 땐 자산의 장부금액이 72원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처분손익이 되고요. 요 금액은 별도의 보조금 수익으로 따로 계산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뭡니까? 근데 정률법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정률법일 땐 FM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정률법일 때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 자산창업법이라고 해도 따로따로 직접 구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자산창업법을 쓰지만 정률법을 쓰고 상각률이 20%래. 그리고 잔존 가치가 20이래. 그럼 반드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했던 야매 방법을 쓸 수 없어요. 최근에 작년 저희 세무사 1차 시험도 정률법이 나왔기 때문에 정률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률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요거 X1년도에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24원이죠? 상각률이 24%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죠? 120 빼기 0. 여러분 표정 그만 잠깐 쉽시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막. 여기까지 괜찮죠? 24원 여기 얼마 나와요? 98원 나오잖아. 이거 얼마야? 20원 곱하기 20%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정률법이라면 똑같이 24원 곱하기 취득원가 120원인데 잔존 가치가 20이고 정부 보조금이 20 있었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2니까 4.8원 나오지. 여기 4.8 요렇게 계산해서 여기가 15.2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요거에다 또 20% 곱해야겠죠. 곱해줘. 얼마예요? 19.2요? 6? 2? 6 아니야? 96이에요? 미안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얘기를 해주지. 자,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똑같아요. 또 요거는 똑같이 또 올해 감가상각비가 19.2원 나왔네. 근데 감가상각 계산 금액이 이렇게 되고 애초에 정부 보조금이 2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구해 주셔야 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문제에서 X 2년 말에 자산 차감법일 때 장부 금액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이 경우에 요 정률법이라면 요거 따로따로 계산해서 구해 주셔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빠르겠어? 이거 두 개 다 구한 다음에 24 더하기 19.2에다가 120 빼기 20 여기 정부 보조금 20 이렇게 계산해도 이거 두 개 합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 감가상각비를 다 구해놓고 연도별로 다 발생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에다가 요거씩 곱해서 구해도 정부 보조금이랑 연도별로 상계되는 금액의 합계가 다 나와요.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하나 더. 여러분 유형자산 100원에 취득했어요. 잔존가치 빵 내용에서 5년 정액법이야. X1년도에 감가상각비 20 나왔겠지. 장부금액이 80이야. X1년 말에. 근데 X2년 7월 1일 날 처분한대요. 얼마에 처분하나 봤더니 90원이야.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90원이야. 그럼 X2년 6월 1일까지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비는 일단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중에 처분해도 감가상각은 해야겠지.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10. 그럼 장부금액 70이지. 그럼 결국 70원짜리를 90원에 처분하는 거니까 처분이익 얼마 나와요? 20 나오지.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야? 어차피 10이지. 그럼 이렇게 구하나 얘에서 얘 빼나 답이 똑같지 않아? 그쵸? 그럼 실제로 지금 20번부터 22번까지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문제에서 X4년 9월 30일 날 처분한다고 해도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X4년 초의 장부금액까지만 구하면 돼. X4년 초의 장부금액에서 처분대가 빼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6개월치를 또 구하고 있어? 가뜩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작년에 우리 세무사 1차 시험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기초 장부금액만 구하면 돼. 그리고 요 문제의 킬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 회사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부채로 분류한다고 그랬지. 부채로 분류한대. 허허. 그럼 무슨 표현이야? 부채로 분류했다는 게. 자산차감법 쓴다는 소리예요? 이원수익법 쓴다는 소리예요? 이원수익법 쓴다는 소리지. 근데 어차피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자산차감법이나 이원수익법이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뭐 나 편한 대로 하시면 돼.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쵸?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자, 20번. 정액법으로 물어봤어. X1, X2, X3인데 7월 1일 날 취득했어. 근데 정액법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원수익법이고 나발이고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이원수익법이나 자산차감법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자산차감법으로 보시면 돼. 그럼 400만 원짜리인데 정부 보조금 160만 원 받았으니까 자산차감법을 쓰고 정액법이라면 처음부터 그냥 240만 원짜리로 보면 돼요. 정부 보조금 왜 생각해? 해답은 FM으로 잘 써놨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논리 전개를 따라오실 수 있겠어?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은 자산차감법을 쓰는 경우에 처음부터 정보보증을 뺀 금액으로 취득했다고 하고 요것만 계산해주면 답이 똑같고, 이연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연수익법이나 자산차감법이나 답이 똑같아. 그럼 다 무시하고 자산차감법을 쓰고 정보보증을 뺀 260원짜리로 보고 그냥 감가상각하면 답이 똑같다고요. 이해하시겠어 무슨 얘기인지? 봐봐요. 그럼 봐봐. 지금 몇 개월 감가상각하면 돼 총? 11개월, 11개월, 6개월 감가상각하면 되지. 아, 3개월인가요? 3개월 감가상각하면 되죠. 10월 1일부터 취득하였으니까. 그럼 봐봐. 지금 240만 원짜리였던 거고 처음부터 정보보증을 빼고. 문제 보시면 잔존 가치는 20만 원이었대. 어차피 정액법을 쓰니까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지금 보시면. 내용연수 몇 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5년이죠. 60개월짜리인데 몇 개월 감가상각했어 지금? 누적으로 27개월 감가상각했잖아요. 이게 뭔데? 이게 뭐예요? X 3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지. 정액법 썼을 때 따라오시겠어 무슨 말인지? 그럼 계산하면 220만원 나누기 60 곱하기 27 하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9 0 000 나와요. 요게 X 3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요. 맞죠? 왜요? 아, 정보보증 100만 원이에요? 어쩐지 숫자가 더럽더라. 자, 좋아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저도 사람인데. 여기 그럼 얼마 나와? 처음부터 300만 원짜리인 거고 정보보증이 100만 원이니까 잔존 가치가 20만 원이잖아요. 아이 그럼 또 계산해야 되잖아. 자, 그럼 봅시다. 280만 원 나누기 60 곱하기 27 하니까 얼마 나와요? 요게 126만 원 나오나요? 요건 맞나요? 그쵸? 그럼 X 3년 말에 장부 금액은 얼마야? 취득 원가를 그냥 300만 원을 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26만 원 나왔다고 치면 174만 원이잖아요. 괜찮죠? 그럼 X 3년 말, X 4년 초에 164만 원짜리인데 이거 얼마에 처분했어? 160만 원에 처분했죠.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야? 14만 원 마이너스.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빨리 풀어야지. 이거 작년에 우리 세무사 1차에 나왔던 문제도 보면 이렇게 안 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하나만 보자.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총포괄손익이 뭐예요? 총포괄손익이 뭐야? 총포괄손익이 뭡니까? 여러분 총포괄손익은 당기손익 더하기 기타 포괄손익이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주주와의 거래가 없을 때 자본 변동액이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의 변동이 없다면 자산 변동액이라고 했죠. 그럼 어차피 요 문제는 기타 포괄손익이 없잖아. 그럼 총포괄손익이랑 당기손익이랑 똑같다고요. 주주와의 거래도 없고 부채도 없으니까, 부채도 없다고 가정하면 결국 자산 변동액이랑 총포괄손익, 당기손익이랑 똑같아져야 된다고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자산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총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없으니까 결국 당기손익이 이만큼 감소하겠지.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2번은 연수합계법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률법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중차감법을 쓰는 게 아니라면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이나 똑같다고 그랬지. 기억나시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중차감법도 그냥 300만 원짜리로 보시면 돼. 괜찮죠? 그냥 300만 원짜리로 보면 된다고요. 그럼 그냥 300만 원짜리인데 날 보자. 그냥 300만 원짜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내용 연수가 우리 몇 년입니까? 자꾸 까먹네. 5년이잖아요? 그쵸? 그럼 15분의 5의 상각률이 지금 요렇게 12개월 쓰겠지. 그쵸? 9개월까지. 그 다음에 15분의 4의 상각률이 요렇게 또 12개월 쓰겠지. 9월 말까지. 그럼 3개월 15분의 3의 상각률이 3개월 시작되다가 끝날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아이고 여러분 기운 내시고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하면 돼? 300만원 빼기 잔존가치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잔존가치는 2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20만원 곱하기 15분의 5
요거 곱하기 15분의 4, 요거 곱하기 15분의 3 곱하기 얘는 3개월만 썼으니까 12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3년 동안 감가상각 누계 나올 거 아니야. 괜찮죠? 그럼 취득원가에서 요 금액 빼주면 장부 금액이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 금액과 처분 대가를 비교하면 그게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제가 딱 10분만 쓸게요. 35분에 딱 시작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쉴게요.